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더욱 압권이었습니다.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며 적극 항의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미국의 이 주권 침해 행위를 두둔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권을 침해당해도 동맹이니까 괜찮다. 미국 도감청 문건 유출 사건입니다. 올 4월 미국의 비밀문서가 유출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 대한 도감청 내용이 담겨 있어서 미국의 주권 침해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에 대해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나눈 대화 내용이 문건에 담겨 있어서 소위 혈맹이라 치켜세우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주권마저도 무시하는 제국주의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더욱 압권이었습니다. 신뢰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의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며 적극 항의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미국의 이 주권 침해 행위를 두둔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켜세우는 한미동맹의 결과가 주권을 침해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는 신세인지 참 어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의 시도탄을 쏘아올리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입니다.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미일 군사훈련을 정례화, 공식화하기로 했으며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협의 및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만 해도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합 해상훈련 등 대규모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일본과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도 너무나 화가 나지만 미국의 이익인 중국 압박을 위해서 경제, 외교 등 국익 전반을 내주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대미 추종 외교의 상문이다. 입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량이 유럽 전체 지원량보다 많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말로는 이 비살상 무기만을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고 이야기해왔지만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지원됐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향후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한미동맹 하에서 윤석열 정부는 묻지마 포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마저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한러 관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한국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 너무도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네 번째는 가자지구 평화를 이라는 내용 뉴스를 뽑아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난 10월 벌어졌던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발언에서도 소개가 되었지만 정말로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이스라엘이 대규모 폭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미국이 이제 막대한 무기 지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뒤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내년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평화가 찾아오고 팔레스타인의 자주가 존중받는 그러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경축사에 뜬금없이 유엔사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최근 한미동맹 차원에서 유엔사에 대한 재활성화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고 예를 들어 대만에서 어떤 전쟁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을 투입하고 한반도에서 생긴 전력 공백을 유엔사의 전력 공여국으로 대체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엔사의 재활성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유엔사 재활성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주한미군의 발진기지인 한반도를 더욱 어떤 타격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법적 근거도 없는 유엔사 해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확대 강화되는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이제
앞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한미 삼각훈련이 삼각 협력이 더 강화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상 최초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 진행이 됐었고 최근 북의 이 미사일 발사를 명분으로 한미일 해상훈련도 한미일 공중훈련도 또다시 진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하고 앞으로 정례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내년에 더욱더 힘찬 투쟁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이제 말리를 굽어보는 경찰위성 발사입니다. 11월 21일 북은 군사정찰 위성 말리형 1호를 발사했습니다. 한미일은 즉각 제재를 하면서 대응 조치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제재를 추가적으로 했지만 그 이전부터 제재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에 대한 제재 조치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북 적대가 강화될수록 북의 군사력은 강화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과 같은 대북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위협이 아닌 존중과 대화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행위를 우리의 투쟁으로 멈춰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뉴스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올해 정말 추운 하루가 지나가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앞으로 힘찬 평화의 목소리를 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